안녕하세요. 조경공부법. 오늘은 슬럼프 멘탈 관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험생활 중에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공부 정말 안 되고 울기도 하고 우울증 같은 게 오기도 하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험생활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다양한데 제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은 공부량이 슬럼프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량 자체를 100으로 잡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혹은 일주일에 할 수 있는 혹은 한 달에 할 수 있는 공부량이 100이라면 여러분의 계획은 8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나치게 빡빡하게 공부 스케줄을 잡아 놓으면은 그거를 반드시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걸 소화 못하게 되니까 소화 못한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밀렸어. 이제 난 못해. 이게 슬럼프가 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뭐겠어요? 첫 번째, 너무나 빡빡한 과도한 목표죠. 두 번째는 공부 방법에 대한 불신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좀 어려워도 쭉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사법시험 1차 공부할 때 저는 객관식 공부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합격하겠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쭉 밀고 나가고 1차를 한 번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공부할 때 주관식 공부법에 대한 많은 혼란이 오면서 멘탈이 완전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맞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문제, 금전 문제, 연애 문제겠죠. 가정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연애를 하던 사람이 연인과 헤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독서실에 옆자리에 앉은 누가 너무 좋아져 정신이 팔린다든지 이런 연애 문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든지. 자, 가정 문제나 금전 문제는 제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 하겠지만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슬럼프의 원인이라면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올바른 공부법을 세워서 확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너무 빡빡하거나 과도한 목표는 목표 설정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표를 만들면 되는 거겠지만, 공부 외적 요소에서 연애 문제라든지 운동 문제, 음주 문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활 중에는 연애를 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수험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합격 전까지는 쓸데없이 연애를 시작 안 하는 쪽이 좋습니다. 그럼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애초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수험생활 중에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슬럼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쭉 연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드는 쪽이 좋습니다. 다 같이 수험생이라면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한쪽은 수험생이고 한쪽은 수험생이 아니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데이트할 시간 같은 건 있어야겠죠.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20일 ST 공부법을 활용을 해서 평일 중에도 저녁에 한번 만나주고 토요일에도 같이 만나고 일요일에 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으로 헤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멘탈 다 잡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많이 힘들다면 상담이라든지 혹은 병원 같은 데를 다녀보면서 멘탈 관리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상심리 상담이라든지 병원까지 다닐 정도가 되면은 사실 수험생으로서의 멘탈은 이미 나가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연애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연애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수험생활 중에 애인을 만들지 말 것이고,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헤어지지 않는 쪽이 좋다. 자, 두 번째, 운동과 필수적으로 엮이게 되는 게 잠인데요. 반드시 충분히 잠을 자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내가 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학생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꼭 밤 시간에 많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밤에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올빼미 형이라면은 시험이 아주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낮에 봐야 되니까 올빼미 스타일을 유지해도 좋은데 잠은 충분히 자되 밤에 잠자고 부족한 부분은 낮에라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수험생활 중에 밤에 통상적으로 7시간 정도 잤고 낮에 낮잠을 30분 정도로 꼭 자줬어요. 밤에 7시간을 자야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개운했고
낮에 낮잠을 자야지 하루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잠이 만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수면 시간이. 잠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잠을 줄이게 되면 머리가 둔해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뇌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은 줄이지 않습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 즉 먹는 문제도 있겠죠. 살이 찌고 운동을 안 해도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여기에까지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살이 찌면 할 수 없고 운동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게 스스로 상쾌하고 공부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을 반드시 해야지 정신관리, 멘탈관리, 체력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체력이 수험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체력이 중요한 거는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먹고 싶은 거를 충분히 먹음으로써 체력을 보충하는 쪽이 좋지, 운동해가지고 체력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이 찌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수험생활 중에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뺄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시험 후의 환경이 되면 그때 빼야지라고 생각해야지 이것까지 관리하면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음주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 왔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법시험 합격생이 수험기간 내내 술을 달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 쪽이었는데,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미 10시 반, 11시예요. 그러면 하루에 약간의 즐거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매일 맥주를 2캔 먹는 건 원래 스스로에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는 날에는 3캔도 먹었죠.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은 내 인생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술을 꾸준히 마셔왔던 수험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다 합격에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멘탈 관리에도 중요한데, 잠이라든지 음주 같은 거는 시험이 가까워 와도 생활 패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쪽이 중요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사법시험은 2차 시험을 당시에 5일 쳤어요. 4일이었나 5일이었나 잘 그것도 기억 안 나는데, 이제는 어쨌든 그 시험을 치는 동안에 시험 치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해서 2차 시험 보는 중에 술을 안 마셨는데 오히려 잠도 못 자고 시험장에서 굉장히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던 2010년에는 2차 시험을 보는 일주일 내내 그냥 똑같이 술을 마셨어요. 오히려 하던 거 그대로 하게 돼서 합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었을 때 만족할 만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잠을 잤을 때 만족할 만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연애를 한다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는 언제 만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최대한 변화를 줄여야지,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변화를 줄여야지 멘탈이 유지가 되고 1년 이상 해야 되는 수험생활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내 주변 환경이 자꾸 바뀌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러면은 결코 합격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멘탈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견 변호사였습니다.